제가 현장에서 23년간 근무하며 수많은 어르신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마음속에 박힌 무서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장기 중엔 살려달라 듣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조용히 망가져가는 장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가 흔히 콩팥이라고 부르는 신장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장기죠. 그날도 새벽이었습니다. 급한 전화벨 소리에 잠이 확 깼고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옷을 챙겨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분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이 가쁘게 끊어지듯 이어졌습니다. 혈압 측정기는 200m스트의 승참십을 가리키고 있었고 심장은 분당 140회 이상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시니어 건강센터 팀장으로 15년 넘게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해왔지만 그날 밤만큼 공기가 날카롭고 시간이 무겁게 느껴졌던 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혈액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나온 결과를 보는 순간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크레아틴인 11소7, 요소질소 140, 정상의 거의 10배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에요. 몸 안에 독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였다는 신호이자 콩팥이 이미 오래전부터 버티다가 마지막에 무너졌다는 흔적입니다. 옆에서 간호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이분 지금 당장 투석실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요. 여기서 여러분께 아주 불편하지만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 콩팥이 아파요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늦게 알아차렸을까요? 문제는 콩팥이 너무 성실해서 망가질 때까지 티를 잘 안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설마 하다가 시간을 놓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설마가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67살 정민호 씨였습니다. 침대 옆에 서 있던 부인은 손을 떨며 남편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민호 씨는 10년 전 이미 당뇨 진단을 받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젊다, 회사 다니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약도 불규칙했고 식단 관리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당뇨는 하루 이틀의 신장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조용히 아주 느리게 콩팥의 미세한 혈관을 갉아먹는다는 점입니다. 응급실에서 저는 부인께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신장 기능의 90% 이상이 손상되면 의학적으로 회복은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투석은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일 뿐 망가진 콩팥을 되살리는 치료는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팀장님, 남편이 몇 달 전부터 계속 피곤하다고 했어요. 다리도 자꾸 붓는다고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 센터에 왔더라면 달라졌을까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였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단순한 피로와 붓기를 그냥 넘기지 않았더라면 결과는 분명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신장은 침묵하지만 몸은 항상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피로, 다리 붓기,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변화, 아침 얼굴 붓기 같은 것들이 바로 경고등이죠. 민호 씨의 경우 그 신호들이 모두 있었지만 나이 탓이라는 말 한마디로 묻혀버렸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콩팥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날 오후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린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센터를 찾아온 분은 45살의 서연주 씨였습니다. 연주 씨는 스스로를 특별히 아픈 데 없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변화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에 가면 소변 위에 하얀 거품이 맥주 거품처럼
풍성하게 올라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2주가 지나도 거품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사실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소변 거품은 단백뇨의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고 이는 콩팥의 필터인 사구체가 손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주 씨는 불안한 마음에 결국 센터를 찾았고 저는 바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보는 순간 솔직히 저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개 사구체 역과율은 48, 정상의 절반 수준이긴 했지만 아직 되돌릴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저는 연주 씨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발견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수치를 보고 겁을 먹지만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이 시점은 경고이지 종말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과 식단, 혈압과 혈당만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단계였습니다. 연주 씨의 얼굴에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같은 날, 같은 공간에서 만난 두 사람. 한 분은 투석을 준비해야 했고, 한 분은 회복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를 만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조기 발견과 즉각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콩팥은 한 번 크게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아주 초기에 잡으면 놀라울 만큼 관대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직 증상이 미약하다면 바로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잠시만 제 부탁을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혹은 미래의 나 자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집 거실인지 병원 대기실인지 혹은 혼자만의 밤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그 공간을 떠올리며 더 진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콩팥이라고 부르는 신장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장기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심장이나 간처럼 즉각적인 통증이나 드라마틱한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그 중요성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이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본인이 아프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신장 기능이 정상의 슈런트까지 떨어져도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장은 주먹 크기의 작은 장기이지만 하루에 약 160리터에 달하는 혈액을 걸러내며 몸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소변만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수분과 염분의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하며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비타민 D를 활성화해 뼈 건강까지 책임집니다. 문제는 신장이 한번 손상되면 간이나 피부처럼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죽은 신장 세포는 흉터 조직으로 바뀌어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은 아프기 전에 지켜야 하는 장기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증상이 없었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조심해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이렇게 무서운 이유는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비 능력이 너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한쪽 콩팥이 완전히 기능을 잃어도 남은 한쪽이 묵묵히 그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문제는 이 착한 보상 능력 때문에 실제로 신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질 때까지도 우리는 아무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몸은 괜찮다고 착각하지만 콩팥은 이미 한계를 향해 가고 있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신장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단연 당뇨병입니다. 전체 신장 질환의 약 40%가 당뇨에서 시작됩니다. 혈액 속 포도당이 오랜 기간 높게 유지되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설탕물이 수도관 안에 계속 흐르면 관 안이 점점 끈적해지고 막히지 않겠느냐고요. 바로 그 현상이 콩팥 안에서 벌어집니다. 두 번째 주요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전체의 약 23%를 차지합니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신장 혈관에 늘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높은 수압을 계속 걸어두면 결국 터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밤에 혈압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는 야간 고혈압은 신장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망가뜨립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당뇨도 없고 혈압도 괜찮을 텐데?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고 있는 음식, 그 중에서도 건강에 좋다고 믿어왔던 채소가 신장을 공격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음식, 그 중에서도 채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 몸에 좋은 건 과하면 더 좋다 라고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신장 건강 앞에서는 이 믿음이 아주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을 넘기면서 콩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에게는 어떤 채소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73살의 최영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생 병원 신세를 거의 지지 않고 지내셨고 건강에 대한 자부심도 크셨습니다. 매일 아침 시금치 나물을 챙겨 드시고 오후에는 토마토를 갈아 주스로 드셨습니다. 철분도 많고 항산화에도 좋다잖아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모범적인 건강식단처럼 보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숨이 차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참으셨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져 센터를 찾으셨습니다. 검사를 진행한 저는 결과를 보고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6, 8, 정상 범위가 3, 5에서 5도 5 사이인데 이미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진단은 고칼륨 혈증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할머니의 신장 기능이 이미 정상의 약 40%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콩팥이 그렇게까지 약해진 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신 채소가 조용히 심장과 신장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채소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고칼륨 혈증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콩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혈액 속 칼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신장은 필요 없는 칼륨을 소변으로 걸러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이 배출 능력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면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하고 이것이 바로 몸을 안에서부터 마비시키는 독이 됩니다. 초기에는 손끝이 찌릿찌릿하거나 입술 주변이 이상하게 둔해지는 느낌이 옵니다. 그러다 점점 근육에 힘이 빠지고 어느 순간 이유 없이 심장이 덜컥거리듯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가 가장 무섭습니다. 예고 없이 치명적인 부정맥이 오거나 심하면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금치 나물이나 진한 채소국을 드시고 응급실로 실려오는 어르신들을 저는 셀 수 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최영숙 할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장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는 시금치와 토마토에 들어있는 칼륨을 몸 밖으로 내보낼 힘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칼륨이 쌓이니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할머니의 식단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시금치와 토마토는 완전히 중단하고 칼륨 부담이 적은 채소 위주로 바꿔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달 후 할머니의 혈중 칼륨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숨참과 두근거림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셨죠.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채소 자체가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떤 상태에서 먹느냐입니다. 이제부터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위험 채소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순 이후 혹은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들이 절대 가볍게 드셔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채소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시금치가 왜요? 하고 놀라십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하고 몸에 좋다는 이미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 시금치는 약이 아니라 위험한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 100g에는 칼륨이 오보 50mg 이상 들어있습니다. 젊고 신장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사구체 역과율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은 혈액 속에 쌓여 신경과 근육, 특히 심장을 직접 자극합니다. 그래서 시금치 나물이나 시금치 된장국을 먹고 난 뒤 밤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발이 저린 증상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해 신장 결석이나 요로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석은 단순한 통증 문제를 넘어 신장 조직을 반복적으로 긁고 손상시켜 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이미 약해진 콩팥의 상처를 계속 내는 셈이죠. 그래서 저는 신장 수치가 떨어진 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시금치는 몸에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매일 반찬처럼 드시는 습관은 가장 위험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매일 챙겨 드시는 또 다른 채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채소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리코펜이 풍부해 심장에 좋고 항암 효과가 있다는 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식적으로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토마토가 숨은 칼륨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 100g당 칼륨은 약 280mg. 문제는 대부분 한 개만 드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세 개를 한 번에 드시거나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순간 칼륨 섭취량은 순식간에 위험 수위로 올라갑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혈압약에는 체내 칼륨을 높이는 작용이 있는데 여기에 토마토까지 더해지면 신장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토마토 주스는 더 위험합니다. 갈아버리는 순간 칼륨이 농축되어 한 컵에 700mg 이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장을 망치로 내려치는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세 번째는 감자와 고구마입니다. 감자 100g에는 칼륨이 약 320mg이나 들어있습니다. 삶거나 찌면 칼륨이 그대로 남고 튀기거나 전으로 만들면 기름과 나트륨까지 더해져 신장을 이중으로 공격합니다.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자보다 고구마가 건강하다는 믿음은 신장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경고드릴 채소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 한 개에는 무려 900mg이 넘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바나나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건강식으로 샐러드나 토스트에 올리는 순간 혈액 속 칼륨 농도는 급격히 상승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이 4가지 채소는 반드시 조절해야 할 경고식품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불안해지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하고요. 냉장고를 열어보면 시금치, 토마토, 감자, 아보카도 같은 채소들이 건강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을 텐데 갑자기 모두 위험하다고 하니 막막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장은 까다롭지만 동시에 아주 정직한 장기이기도 합니다. 부담을 줄여주면 그만큼 숨을 돌릴 시간을 줍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수치를 직접 지켜보며 확인한 죽어가는 신장을 살리는 채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채소들은 단순히 칼륨이 낮다는 수준을 넘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을 맑게 하며 신장이 해야 할 일을 대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채소들을 종종 신장을 대신해 일해주는 조용한 조력자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채소는 오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는 물만 많고 영양가는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신장 건강 앞에서는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이는 수분이 풍부해 혈액을 묽게 하고 신장이 노폐물을 배출하는 과정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오이에 들어있는 실리카라는 성분은 신장 세포가 산화로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칼륨 함량입니다. 오이는 100g당 칼륨이 비교적 낮아 신장에 과부하를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수분과 미네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금에 절인 오이나 피클은 절대 안 됩니다. 나트륨이 신장을 다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생오이를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선택이 콩팥의 하루를 훨씬 편안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채소는 당근입니다. 저는 당근을 신장 건강에서 조용한 소방관이라고 부릅니다. 신장이 나빠진 분들의 혈액을 검사해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활성산소 수치가 높다는 점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세포를 녹슬게 만들고 신장 조직의 미세한 염증과 손상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콩팥을 안에서부터 조금씩 태워버립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을 비롯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생긴 독성 물질이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당근을 꾸준히 섭취한 신장 기능 저하 환자군에서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말해 콩팥이 덜 혹사당한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장점은 혈당 부담이 낮다는 점입니다. 당근은 단맛이 있지만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를 동반한 신장 환자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섭취 방법이 중요합니다. 당근은 생으로 먹는 것보다 살짝 익혀서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함께 흡수될 때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중간 크기 당근 1개를 살짝 데쳐 올리브유 한두 방울과 함께 드시면 그 자체로 천연 영양제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식탁에서 가장 익숙하지만 그 가치를 과소평가받고 있는 채소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바로 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채소는 무입니다. 무는 너무 흔해서 오히려 그 진가를 놓치기 쉬운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을 기준으로 보면 무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훌륭한 채소입니다. 감자가 칼륨을 한꺼번에 들이부어 신장에 부담을 준다면 무는 막힌 배수로를 조용히 뚫어주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는 음식물 대사를 돕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몸속에 쌓인 노폐물이 더 작은 입자로 분해되어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신장이 약해질수록 걸러야 할 찌꺼기가 많아지는데 무는 그 부담을 앞에서부터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무에 함유된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은 강력한 항염작용을 해 사구체 주변에 쌓인 염증과 열을 가라앉혀 줍니다. 특히 붓기가 잦고 몸에 열이 차오르는 느낌을 자주 받는 분들에게 무는 매우 유익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 차가운 성질의 무 한 조각이 콩팥의 숨통을 틔워준다고 설명합니다. 드실 때는 껍질을 가능하면 깎지 말고 깨끗이 씻어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 껍질에는 과육보다 훨씬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강판에 갈아즙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이 방법은 칼륨 부담을 더 낮추면서 유효 성분은 빠르게 흡수되게 합니다. 이렇게 오이, 양배추, 당근, 무, 이 4가지 채소는 지친 콩팥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소한의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가장 놓치고 또 가장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좋은 채소를 먹었는데 왜 수치가 오히려 나빠졌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장을 살리는 데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조리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데치기와 물에 담가두기입니다. 채소를 끓는 물에 1~2분 정도 데치면 칼륨 성분이 물로 빠져나가면서 최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데친 물은 절대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물 안에 칼륨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감자, 고구마, 당근, 무 같은 뿌리 채소는 잘게 썰어 2~4시간 정도 물에 담가두고 중간에 물을 한두 번 갈아주면 훨씬 안전해집니다. 또 하나, 절대 피해야 할 조리법이 있습니다. 바로 채소를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습관입니다. 주스로 만들면 칼륨은 농축되고 섬유질은 파괴되어 신장에 한 번에 큰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씹어서 되도록 건더기 위주로 드셔야 합니다. 섭취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60 이후이거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채소 섭취를 점심시간대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신장과 소화 기능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채소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밤에 들어온 칼륨은 배출이 잘 되지 않아 다음날 아침 얼굴과 손발 붓기의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입니다. 아무리 오이와 무라도 하루 총량 200g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적당한 양을 나누어 드시는 것, 이것이 콩팥을 오래 쓰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신장을 지키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이지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만능 해답은 아닙니다. 만성 신장질환, 즉 만성 콩팥병 환자의 경우에는 개인마다 남아있는 신장 기능과 혈중 칼륨 수치가 크게 다릅니다. 같은 오이 한 조각이라도 어떤 분께는 약이 되고 어떤 분께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신부전 4기나 5기 판정을 받으셨거나 최근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5.0 이상으로 높게 나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기적의 채소조차도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이미 배출 능력을 거의 잃은 상태라면 아주 적은 칼륨도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칼륨 수치를 높이는 특정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료진이나 영양사와 상의 후 식단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서연주 씨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연주 씨는 시금치와 토마토를 끊고 오이와 양배추, 당근과 물을 원칙에 맞게 섭취했습니다. 그 결과 석 달 만에 크레아티닌 수치는 1.9에서 1.3으로 사구체 여과율은 48에서 62로 회복되었습니다. 투석을 걱정하던 분이 다시 조깅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올바른 선택을 제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냉장고에서 무엇을 빼고 무엇을 채우느냐가 10년 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신장 수치로 걱정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를 차가운 투덕실이 아닌 따뜻한 거실로 돌아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콩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 침묵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